자,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.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발언이죠. 김만배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당초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. 검찰 조사 후에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.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?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.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? 그런 맥락은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김만배 씨가 이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취재진에게 구사업자들의 갈등을 막기 위해 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랬는데 이 또 그런 말을 했지만 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던 김만배 씨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. 김만배 씨 측은요, 몇 시간 뒤에 다시 입장문을 냈는데요. 장기간 동안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 와중에 말을 또 잘못했다라면서 입장을 또다시 번복한 겁니다. 자,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로 대체 그분이 누군지 굉장히 관심이 몰리고 있죠. 그런데 천화동인 4호 대표이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또 꼽히는 사람이죠. 남욱 변호사가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분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데요.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평소에 형, 동생이라고 서로를 불렀고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4살이 더 많은 형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은 평소 동생이었던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뭔가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남욱 변호사가 지금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. 네,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영리합니다.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빠지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도 보이는데 이 와중에 이제 나온 얘기, 두 분은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고 또 김만배 씨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이란 단어가 유동규를 지칭할 수는 없다는 단초를 줬어요. 네. 그러면 자, 의식의 흐름을 생각해야죠. 김만배 씨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이 오락가락 하지만은 결국 무의식에 나오는 겁니다. 그분이 유동규일 리는 없는 거고 뭐 동네 아는 사람일 리도 없는 거고 뭐 자기 친척일 리도 없는 거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그분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 남욱 변호사는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이 모든 발언을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죠. 하지만 그분이라는 그 의미에 묘한 여지를 남긴 부분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유동규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했는데요. 지난 2014년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도 함께 폭행을 당했다. 그러면서 당신들은 배신자야,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또 유동규 씨가 이 모든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, 자, 남욱 변호사의 이런 말들, 그러니까 이 대장동 팀을 이끌어갔던 의심을 받는 인물들, 이 인물들 가운데 결국엔 유동규 씨가 모든 이 권한을 많이 휘둘렀던 그런 멤버다, 뭐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말 같기도 하고요. 네,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제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좀 본인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취지는 이전부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 굉장히 사건 핵심 중추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는 핵심은 내가 아니라 김만배, 유동규 씨다. 그리고 실제 최종 결정권자는 유동규였고, 그다음에 윗선은 글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약간 좀 여운을 좀 남겼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본인은 빠지고 주범은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분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네요. 그리고 어제 남욱 변호사가 되게 구체적으로 초기에 나는 사업에 참여는 했지만
권한도 없었고 실제 사업 진행이 됐을 때는 나는 일체 빠졌다. 그래서 네. 상당히 이 지금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좀 축소하면서 빠지려고 네.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보였습니다. 지금 남욱 변호사는 미국 모처로 가족들과 함께 이 떠난 것으로 지금 상당 기간 알려져 왔고 이 본인은 뭐 억울하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쏟아낸 이 진술들이 전부 다 내용이 본인에겐 유리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.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요. 지금 남욱 변호사를 향해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어요. 예. 이렇게 되면 강제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여권 반납해야 되려면? 만약에 반납 명령을 내렸는데 2주 안에 네. 제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여권이 무효화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불법 체류 상태가 그렇죠. 되는 거죠. 갑자기 이제 불법 체류 상태가 되면은 그쪽에 만약 미국에 만약 요청을 하게 되면 아하. 체포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태니까. 그런데 뭐 조만간 자기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들어올 것으로. 가만히 원래 밖에 나가 있으면은 대부분이 나가 있는 도피자한테 다 모든 범행을 떠넘기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. 네. 자기도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잘못하면 아하.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김만배, 유동규, 그다음 남욱 이렇게 3인방의 공범으로 다 몰려서 1,100억 배임, 그다음 750억 뇌물 다 공범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나는 빠지겠다고 아하. 하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아마 들어오겠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 19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주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라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? 근데 남욱 변호사 역시 미국으로 떠나 있었는데 본인이 주범이 될까 두려워서 언론을 통해 계속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또 누가 주범이 될 것이 두려워서 사실을 또 밝힐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.